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후 9시부터 대국민 연설을 진행합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공무원을 비롯해 연방정부 예산 지원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국세청이 예정대로 2018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 서류를 접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예고함과 동시에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뉴욕 지역 정치인들과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올해 최우선 과제로 드림 법안과 서류 미비자 운전면허 발급 법안을 꼽았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후 9시부터 대국민 연설을 진행합니다. 국경 장벽과 연방정부 셧다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도 동등한 방송 시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후 9시부터 생방송으로 국경 관련 대국민 연설을 진행합니다. 대통령은 국경 장벽 문제로 장기화되고 있는 연방정부 셧다운 문제 해결을 위해 대국민 연설과 국경 방문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남쪽 국경 지역의 인도주의 및 국가 안보적 위기에 대한 대국민 연설을 하게 됐다는 걸 알리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국가 안보와 인도주의적 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남쪽 국경으로 갈 것이라며 국경 방문 계획을 알렸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연설은 CBS와 NBC, ABC, 팍스뉴스, CNN 등 주요 방송사가 생방송으로 중계합니다. 민주당도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장벽 관련 대국민 연설에 대응해 동등한 방송 시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성명을 통해 과거 발언에 비춰봤을 때 적의와 잘못된 정보로 가득할 대통령의 연설을 TV 방송사들이 중계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에도 동등한 방송 시간이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경 장벽 건설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간의 씨름이 좀처럼 종결되지 않아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3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을 비롯한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3주째 이어지면서 오는 11일 연방공무원 80만여 명이 봉급을 못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무부는 셧다운으로 직원 60%의 급여를 지급할 수가 없다며 국무부 본부 인력의 절반에 가까운 48%, 해외 공관의 24%를 일시 해고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공무원 임금 지불이 지체될 경우 봉급에 의존해온 하위직 공무원은 월세와 보험료 등 목돈 지출은 물론 당장 식료품비 등 생계곤란에 처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주정부 서비스 역시 타격을 받을 전망입니다. 슈머 연방상원의원에 따르면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역시 셧다운으로 인해 재정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 4주는 운영이 가능하겠지만 그 후에는 요금 인상이나 운행 축소 등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슈머 의원은 또 뉴욕주 롱알랜드 지역의 대상포진 백신 부족 현상도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연방식약청이 부족분을 빨리 공급해줘야 하는데 셧다운 때문에 지연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셧다운 장기화 조짐에 무급 필수 근무 대상인 국토안보부 교통보안청 소속 공항검색요원 수백 명이 병가를 내고 출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CNN은 앞으로 검색대 통과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국세청이 예정대로 2018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 서류 접수를 접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세금 환급금 지급은 셧다운 종료 후에 가능하다고 밝혀 납세자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부분 셧다운으로 연방국세청 직원의 90%가 무급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국세청이 올해 세금 보고 서류를 예정대로 받겠다고 밝혔지만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업무를 계속 처리할 직원이 없으면 그만큼 세금 환급 업무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세금 환급금 규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지난해 세금 보고 개시 첫 주에 해당하는 2월 2일까지 지급된 세금 환급금은 126억 달러였으며 2주 후에는 1,012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또 3월 30일에는 730만 가구에 총 2,120억 달러가 세금 환급금으로 지급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1시간여 회담을 하는 등 정상 외교를 펼치고 있는데요. 미국도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김 위원장이 한층 가시화하는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격 방중한 것은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예고함과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함으로써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포석을 깔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과 또 다른 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조언을 구하거나 북중 간 동맹을 과시하겠다는 신호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작년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전후 각각 중국을 방문했던 점을 환기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김 위원장이 4차 방중을 하며 중국에서 35세 생일을 보내기로 결정했다며 생일날 방중에 초점을 맞췄고 CNN은 김 위원장의 방중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 대화가 한창 진행 중인 시점에 이루어졌다며 김 위원장과 시 주석 간 회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핵심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수 성향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소장은 CNN에 김 위원장이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중국을 찾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며 김 위원장은 미국과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것 외에 다른 외교, 경제적 선택지가 있다는 점을 트럼프 행정부에 상기시켜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욕 지역 정치인들과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올해 뉴욕주 의회에서 처리해야 될 최우선 과제로 드림 법안과 서류 미비자 운전면허 발급 법안을 꼽았습니다. 두 법안이 시행되면 혜택을 받는 당사자는 물론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민권센터와 아시안 시민단체들, 뉴욕주 의원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가지고 올해 통과시킬 최우선 이민 정책을 소개하고 법안의 통과를 위해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존 박 민권센터 사무총장은 올해 통과시켜야 할 주요 법안으로 뉴욕주 드림 액트와 서류 미비자의 운전면허증 취득을 허가하는 두 안건을 꼽았습니다. 존 박 사무총장은 드림 액트 법안이 통과되면 7만 10명에 달하는 뉴욕주 서류 미비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게 되며 서류 미비자에게 운전면허증 취득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거리가 더욱 안전해지고 특히 뉴욕주 세수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두 안건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토비엔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과 마크 웨프린 뉴욕주 하원의원도 두 안건을 지지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토비엔 스타비스키 의원은 지난 11월 중간선거를 통해 뉴욕주 민주당 상원의원이 15명 늘었고 자신이 교육위원 회장을 맡게 됐다며 올해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두 법안의 통과 촉구를 위해 로비 활동과 촉구 시위를 비롯한 다양한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오는 1월 23일에는 뉴욕주 올바니 청사를 찾아 법안 통과를 재촉하는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DMB 국장으로 공식 지명한 마크 슈레더 감사원장이 당초 부정적이었던 서류 미비자 운전면허증 발급에 대한 입장을 바꿔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뉴욕주 버팔로 감사원장에서 이번 주 DMB 국장 취임을 앞둔 슈레더 국장 지명자에 대한 주의회의 승인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슈레더 국장 지명자가 기존 입장과는 달리 서류 미비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에 협조할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추진이 아닌 서류 미비자 운전면허 취득 관련 자격에 대한 주의회의 법령 개정과 주지사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슈레더는 지난 2007년 주 하원 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엘리엇 피처 당시 뉴욕 주지사가 주지사 직권으로 서류 미비자 운전면허증 발급을 추진할 때 이에 반대했었습니다. 슈레더는 이 같은 법은 주지사의 명령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며 의회 투표를 통한 법 제정을 요구했으며 결국 스피처 주지사에게 입장 철회 요구가 계속되면서 무산됐습니다. 한편 스피처 주지사 시절 이리 카운티 클락이었던 케이시 호걸 현 뉴욕주 부주지사도 당시에는 주지사의 방침에 반대했었지만 현재는 이전 입장을 바꿔 서류 미비자 운전면허증 발급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의 날과 뉴욕 한인의 밤 행사가 이번 주 일요일 맨하탄에서 열립니다. 뉴욕 한인회는 올해도 400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이명주 기자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인 13일 116주년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한인의 날 및 뉴욕 한인의 밤 행사가 맨해튼 플라자 호텔에서 열립니다. 올해 행사는 엘리엇 앵글 연방하원 외교위원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주류사회 정치인들과 한국의 박영선, 표창원 등 5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합니다. 키노 스피커로는 올해 연방 외교위원장이 되신 엘리엇 앵겔 하원 의원께서 맡아주시고 또 한인 봉사상으로는 또 많은 분들께서 우리 커뮤니티에서 선정을 하셔서 아주 알차고 또 보람된 그리고 정말 우리 한인들이 자랑스러워할 그러한 행사가 될 겁니다. 한인의 날 행사에서는 뉴욕 한인회가 선정한 올해의 한인상 시상식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이세로서 그 앤디 킴 의원께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연방 의원으로 지금 선출되셨는데 그분께 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은 앞으로 저희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더욱더 열정적으로 힘써 달라는 그런 부탁이 들어간 상이고요. 그 외에도 김현중 니카케이 대표, 최민기 원혜경 부부, KCS 김광석 회장, 마이클 박 변호사, 토마스 클리멘트 씨 등이 수상합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한인사회는 물론이고 주류사회까지 후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니카케이 김현중 대표, 그리고 최민기 박사와 원혜경 부부가 각각 1만 달러를 기부했으며 퍼스트 내셔널 와이드 뉴욕의 킴벌리 이 대표가 4,000달러, 럭키 서플라이 신범조 대표 5,000달러, 아메리카나 메나 세대 프랭크 캐스타그나 회장도 1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모금된 기금은 한인 이민사박물관 운영기금 및 3.1절 10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쓰여집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미국 명문대 조기 전형의 비중과 인기가 갈수록 커지면서 조기 전형의 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조기 전형은 부유층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 전문 매체 인사이드 하이어에드는 어제 올해 주요 명문대 조기 전형에 역대 최고 지원자가 몰렸고 이들 대학이 신입생의 절반 이상을 조기 전형을 통해 뽑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조기 전형의 경우 저소득층 지원자에 대한 고려가 없기 때문에 충분한 대입 준비를 할 수 있는 부유층 자녀들에게 유리한 점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하버드대의 경우 올 가을 학기 신입생 선발을 위한 조기 전형에 6,958명이 지원해 지난해보다 약 5% 증가했으며 합격률은 13.4%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명문대들도 조기 전형 지원자는 전년보다 늘어나 역대 최고를 기록한 반면 합격률은 낮아져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조기 전형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대학들은 조기 전형을 통한 신입생 선발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브라운대의 경우 조기 전형에 760명을 선발했는데 이는 올 가을 학기 신입생 정원의 약 46%를 차지했고 듀크대도 신입생 정원의 51%를 조기 전형을 통해 선발했습니다. 잭 켄트쿡 재단에 따르면 조기 전형 지원자의 29%는 연소득이 25만 달러가 넘는 부유층 자녀이며 반면 연소득 5만 달러 이하 미만 가정에 속한 자녀는 조기 전형 지원자의 16%에 불과합니다. 이와 관련해 대학들은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입학 기회 부여에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가족이 함께 살기 좋은 주로 뉴욕주는 6위, 뉴저지가 8위로 각각 선정됐습니다. 재정 전문 웹사이트 월렛허브가 어제 전국 50개 주를 대상으로 가족의 화목도와 건강과 안전, 교육과 아동 보호 등의 순위를 매겨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미네소타주가 100점 만점에 65.32점을 받아 가족이 살기 좋은 주 1위로 선정됐습니다. 뉴욕주는 총점 59.81점을 받아 6위에 올랐으며 뉴저지주는 58.98점으로 8위를 기록했습니다. 2위는 매사추세츠주로 63.58점을 받았고 이어서 노스다코타주가 3위, 버먼트주 4위, 뉴햄프셔주가 5위에 올랐습니다. 또 위스콘신주가 7위, 로드아일랜드 9위, 네브라스카가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한편 가족이 함께 살기 나쁜 주로는 뉴멕시코주가 31.69점으로 최하 점수를 받았으며 그 다음으로 미시시피주와 루이지애나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개빈 뉴섬이 오늘 캘리포니아주의 주지사에 공식 취임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신임 주지사는 오늘 캘리포니아주 의사당에서 공식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취임 연설을 통해 현 정부는 캘리포니아의 가치와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특히 멕시코 국경지대에 장벽을 건설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이어 뉴섬 주지사는 노숙자 문제, 건강보험, 공립교육 등 캘리포니아주의 주요 현안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앞으로 진보적이고 원칙이 서 있는 정책들을 수행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고용시장 개선과 맞물려 한인 취업자 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잡코리아 US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인들의 취업 건수는 총 19,818건으로 2017년 18,390건에 비해 7.7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고용시장이 개선되면서 한인 유학생들에게 전문직 취업 비자를 지원하는 기업들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 정도 지금 증가한 상태로 있습니다. 전체적인 채용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비자 수출하는 기업들도 상대적으로 늘어났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지역별로는 캘리포니아주가 그리고 직종별로는 어카운트 분야에서 가장 많은 취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력직 고용도 전년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임기를 3년 가까이 남겨둔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사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재는 어제 성명을 내고 극심한 빈곤을 종식시킨다는 사명에 헌신하는 기관의 회장으로 일한 것은 큰 영광이었다며 2월 1일 물러나겠다는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총재는 2012년 아시아계 최초로 세계은행 총재직을 맡아 2016년 9월 연임에 성공했으며 2009년 한국계 최초로 아이블리그 대학 중 한 곳인 다트머스대 총장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미 전국에서 가장 높기로 악명 높은 뉴저지 재산세가 지난해에도 전년보다 $77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뉴저지 평균 재산세는 $8,767였습니다. 지난해 뉴저지 550여 개 타운 정부가 거둬들인 재산세 총 수입은 약 $298억 달러로 전년보다 2.2% 늘어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필 머피 주지사는 재산세 부담 경감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오전 애틀란타 한인 밀집 지역 둘루스의 한인 미용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미용실 업주인 한인 여성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한인 남성 1명은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상을 입은 남성은 전 남편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이 사건을 총격 살인, 자살 미수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뉴저지 리치필드 경찰은 리치필드 그랜드 애비뉴 선상에 있는 K 마사지 업체를 대상으로 함정 수사를 실시해 퀸즈에 거주하는 40대 중국계 여성을 불법 매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타운 정부는 K 마사지 업체가 다수의 소방 및 건물 규정을 어겨 지난 4일부로 폐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타운 내 또 다른 불법 운영을 근절하기 위한 추가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 대체로 흐리고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2도, 섭씨 영상 6도, 밤 최저 기온은 31도, 섭씨 영하 1도 예상됩니다. 목요일 대체로 맑고 역시 바람이 불겠습니다. 금요일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